안녕하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마행 임사장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 안보험을 검색해 봤더니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더군요. 하나같이 상품 안내라든지 가입 안내, 가입 권유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보험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유행을 심하게 타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특정 상품을 안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하나로 상품 안내를 한다는 것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제가 새롭게 가입하실 때 생각해 봐야 하는 점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은 개별 상품 안내나 가입 광고 또는 가입 안내가 아니니까 내용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안보험은 필요 없다라는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마 그 유명한 연금 박사님의 영상을 보신 것 같네요. 저도 그 연금 박사님 채널의 구독자이고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안보험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안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도 안보험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면 가입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만약에 야 안보험이야 연금보험이야 라고 하면 저도 연금보험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안보험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안보험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기본적인 가정은 보험료를 낼 여력이 되면 안보험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험은 가입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가입자의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가입 권유를 해서 종종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을 설명할 때 또 가성비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보험에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험료는 비교를 할 뿐이지 가성비 있는 담보, 필요한 담보 다 필요하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가입하면 좋은 담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성비 담보라는 단어는 그냥 설계사 개인의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설계사 개인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판매자의 기준이 아닌 가입자의 기준으로 말이죠. 보험은 확률 게임의 전형적인 상품입니다. 보험학 개론에서는 보험을 사행성 상품이라고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행성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 복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복권을 안 사실 겁니까? 네, 당연히 복권을 사겠죠. 그러면 안보험도 마찬가지로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보험을 당연히 가입하실 겁니다. 자, 물론 빚을 내서 복권을 사면 안 되듯이 빚을 내서 또는 없는 돈에 암보험까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암 관련 최고 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암 환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한 자료, 여기에서 최근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생존 기간 내 암 발병률을 보면 남성은 39.9%, 여성은 35.8%로 발표가 됐는데요. 즉 남성은 10명 중에 4명이 암 환자가 된다는 뜻이죠. 자, 생각보다 많죠. 자, 최근 들어 신규 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신규 암 환자가 25만 4천 명 정도가 신규 암 환자로 등록이 됐는데 이 중에 여성은 12만 명, 남성은 13만 4천 명 정도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성의 암 발병률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년 전만 해도 남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 여성은 5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라고 그 통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 증가율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확률적인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시겠습니까? 네, 가입할 여력, 즉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예스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는 가입 안 할 거예요. 가입 안 합니다. 노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직 60%가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정특례제도로 암보험 가입할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산정특례제도는 2005년도 9월에 시작되어서 약 1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암 환자들의 그 많은 치료비들이 경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암보험 필요 없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요양급여 비용의 5%만 내는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대학병원의 암 환자 치료비를 보면 비급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좋은 치료, 즉 보험급여가 안 되는 치료들의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명 고급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이 신치료 기술과 개발이 많이 됐고요. 신약들이 속속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좋다고 해도 그 모든 신기술과 신약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건 우리가 좀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거죠. 슬픈 일이지만 돈이 많으면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암보험의 가입은 이 생존율을 올리기 위한 준비인 거죠. 기본적인 치료비만 따지고 보면 굳이 암보험을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낼 돈 잘 모아놓고 암에 걸리면 그때 그 비용으로 쓰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무조건 가입이란 없습니다. 자, 모두 선택의 문제입니다. 암보험은 그럼 언제 가입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암보험의 가입 연령을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험은 보험료가 제일 저렴할 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암이 잘 안 걸리는 나이인 젊은 나이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많아지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올라가니까 가급적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면 선뜻 암보험이 가입하기가 꺼려집니다. 너무 비싸서요. 자,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 기본적으로 암보험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비갱신형으로 암진단보상금 3천만 원 정도 내외로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좋은 설계사 만나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점, 보험료를 낼 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암은 부모님과 그 형제분들의 가족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부모님 중에 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암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시고요. 부모님과 형제들 중에 암 환자가 없다라고 하시면 가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험을 낼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면 되지만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냈는데 안 걸리면 무조건 손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당연히 손해죠.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이런 걱정이 되시면 그냥 보험 가입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암보험의 기능을 치료비 지원과 치료 기간 내 생활비 지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암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물론 이제 이런 많은 기능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능은 위로금 성격인 것 같습니다. 위로금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차 구입하실 때 에어백 기본으로 장착하시죠? 요새 차량은 에어백이 6개에서 10개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에어백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평생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에어백이 사용되는 순간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죠. 아예 차를 없애는 순간까지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 쓰지도 않을 에어백을 왜 몇백만 원씩 들여 장착을 할까요? 혹시
큰 사고가 날 경우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장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든든한 마음, 에어백이 터지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심된 마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죠. 암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안 걸려서 보험금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혹시 걸렸을 때 위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삶이 든든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암보험은 가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암보험료가 부담이 될 때는 가입을 안 하시거나 좀 담보를 줄이셔야 됩니다. 다른 생활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떤 보험이든지 부담이 될 정도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암보험에는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그리고 고액치료비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암진단비 항목이 가장 비쌉니다. 보험료가 제일 비싼데 그 이유는 이 암진단비는 폭넓게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입도 하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가장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암진단비를 좀 더 적게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새는 기타 고액 치료비 등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고액 치료비 등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그 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최근 2, 3년 내에 나온 담보인데요. 그리고 갱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인데, 자, 이렇게 갱신형으로 나온 특약들은 보험료가 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치료들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보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갱신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부담되는 보험료를 좀 낮추실 수 있는,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을 좀 더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 대한 고려점들을 그냥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 첫 번째, 보험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입하시고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렴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서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시되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보다는 대리점에 소속돼서 여러 회사를 비교해 드릴 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암보험은 회사마다 상품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암이 좀 구분되어 있다는 점 잘 비교해 보셔서 받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보상 금액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품별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담보별 또는 상품에 따라서 갱신형, 비갱신형 등이 있습니다. 이건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좀 달리 하실 수 있고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보험료를 내는 기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암보험은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기존 계약을 없애시고 새롭게 계약을 가입하실 때는 이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가입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암보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뭐야, 상품에 대한 내용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암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보험 설계사에게 직접 안내를 받아보시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피해야 할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셔서 좋은 설계사 만나셔서 좋은 안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